어느 날 그의 어린 아들이 집안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던 먼지 쌓인 아크릴보드를 가져오더니 물었다. 아빠, 이거 뭐예요? 그건 그가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삶을 상상할 때 매일 보기 위해 사진을 붙여놓았던 비전보드였다. 너무나 오랜만에 비전보드를 들여다보던 그의 온몸에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비전보드에 여전히 붙어있는 빛바랜 사진 속 저택이 지금 그가 실제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시크릿의 저자 존 아사라프의 실제 이야기이다. 더 마인드, 상상을 통해 무의식에 닿아라. 오늘은 내 인생을 미리 포기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전 세계를 휩쓸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시크릿. 지금껏 아무도 본 적 없었던 부자가 되는 비밀을 알려주는 책이었죠. 저 당시 판타지 소설 책 외엔 관심이 없었던 저조차도 궁금해서 책을 샀을 정도니 그 인기는 엄청났던 겁니다. 존 아사라프의 놀라운 경험담을 듣게 되면 사람들은 놀라거나 시큰둥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저자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비전보드? 그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건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삽니다. 월급 나오면 뭘 사지? 저번에 봤던 제품이 아직도 세일 중인가? 오늘은 뭐 먹지? 휴가 때 여행은 어디로 가지? 저자는 삶을 바꾸기 위해 성공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라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의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의 뇌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곧 당신도 포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누로플라스티시티, 신경가소성이란 뜻으로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는 유전적인 특질을 지니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쇠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 신경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뇌는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일어나는 형태? 즉,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재구성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시각화하라고 합니다. 행복한 상상을 했을 때 느껴지는 감정과 감정에 몰입하여 목표를 이룬 것과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면 뇌는 신경가소성을 통해 성공한 사람의 뇌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상상만 했던 일이 뇌에선 실제로 경험한 일로 변하게 되며 이것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신경가소성이 위대한 이유는 경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낯선 것을 두려워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걸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봤다면 처음 느꼈던 공포는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가면 무섭고 힘듭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해 가봤던 곳이 되는 순간 처음 느꼈던 공포와 긴장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성공의 과정이 두렵고 무섭다면 상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상상밖에 없었다. 그래서 더 간절했다. 저자는 10년 전 30살의 나이로 취준생이던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불합격은 물론 서류조차도 통과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상상이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한 상상은 회사에 합격하여 어떤 사무실에서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까지 매우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했고 절실했기에 가능했던 상상이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자신이 상상하던 그 회사의 서류 전형이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면접장으로 향하던 저자는 이상한 기분을 하나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인 면접자에게서 생소한 단어예요. 저자가 느낀 감정은 바로 편안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평범한 스펙으로 거짓말처럼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것도 면접관 13세, 면접자 한 명인 살인적인 압박 면접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저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든 시각화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조용한 곳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 감정을 느낀 순간 뇌의 신경가소성이 실제로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저자는 시각화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루 중 기분 좋은 순간에 시각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재우거나 반차를 냈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등 본인의 기분이 가장 좋을 때라면 그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이때 상상을 통해 좋은 결과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면 된다. 처자는 상상을 통해 얻어낸 긍정적인 감정이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무의식을 형성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매일 시각화를 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원하는 목표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생각한 방향으로 삶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처자는 얘기합니다. 상상으로 시각화하는 행위에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더 있다. 나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만 존재하는 공간은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시설도 수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저자는 상상이야말로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훔칠 수도 해킹할 수도 없는 완벽한 보안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바랬던 때가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어렸을 때 매일매일이 가슴 뛰고 벅찼던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캐릭터를 성장시킬 생각, 풋풋한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생각. 우리의 10대와 20대는 1분 1초가 상상 가득한 모험가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의 가슴은 뛰고 있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0% 당신만 볼 수 있는 그 세계에서 당신은 앞으로 펼쳐질 스스로의 현실을 설계하는 자기 인생의 조물주다. 감사합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바라본 풍경이었습니다.